자, 현재 시간 2025년 6월 9일 오전 9시 32분이고요. 자, 꺼버리세요. 자, 현재 시간 2025년 5월 자, 현재 시간 2025년 6월 9일 오전 5시 32분이고요. 오늘은 드래곤 길들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번째 시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간 정치적인 경랑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편수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됐네요. 원래 만약에 꾸준히 만약에 했다고 하면 200회 정도는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페이스 다시 올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번 주 일주 가까이 지금 3개째 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댓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구독자가 290명이 되네요.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뭐 이 잘 나온 김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면 될까? 일단 청설 편에 브리즈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뭐 연애관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말이죠. 네,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사랑 하셔라 라고 뭐 응원의 댓글 같은 거죠. 그죠? 맞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런 사랑을 더 많이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20대 때 너무 이제 뭐랄까 취업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좀 심했어서 사실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인생 좀 더 돌아가더라도 그죠? 그건 평생 가져가는 건데 너무 계산에 앞섰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어쨌든 감사하고요. 영화평이 좋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브리즈님. 신칸센 편에도 2,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소주전쟁 편에 리플레이군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영화였다. 그래서 전쟁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쟁은 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묘사가 좀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요. 다음에는 또 영화 관련된 리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드래곤 길들이기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실사화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은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게 실사가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스킵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목만 알았지 뭐 이야기가 어떤 구성인지 주인공이 누군지 잘 모르고 봤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일단 볼거리가 워낙 좋았고, 특히나 이제 비행이 주제인 영화일수록 볼거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아바타 1편이랄지 뭐 최근에 개봉했던 게 톰 크루즈 아저씨의 전투기 이야기 탑건, 그쵸? 탑건 2 뭐 이런 거 볼거리가 훨씬 많은데, 확실히 제가 이거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거든요. 네, 새벽 1시에 시작하는 작품인데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객석이 많이 찼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이제 거의 뭐 1시간 걸려서 가서 봤는데, 이게 또 용산 아이맥스가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도 걸어서 뭐 체감상 5분 이상은 걸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해서 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 영화 관람의 트렌드가 아예 비싼 관에서 볼거리 화려한 영화는 보자. 그러나 뭐 잔잔한 영화는 돈 아까우니까 보지 말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트렌드에 아주 뭐 적합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향성을 볼 때 제가 이제 보니까 큰 영화관 위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저희 집 주변에 뭐 고향 행신점, 뭐 고향 행신 CGV, 화정 CGV, 뭐 백석 CGV, 뭐 백석 벨라스 이런 거 있고 뭐 메가박스는 뭐 상암이나 아니면 스타필드점이나 아니면 뭐 벨라시타 이런 게 다 있는데 아무래도 좀 큰데 예를 들어서 돌비 애트모스가 있는 상암이랄지 아니면 일산 CGV, 용산 CGV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뭔가 사이즈를 크게 보는 거는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게 뭐 웬만한 영화는 금방 또 OTT에 떠버리고 있어가지고 승부도 넷플릭스에 뜬지 얼마 꽤 됐죠. 그러니까 뭔가 잔잔한 영화를 그러니까 체험형 영화가 아닌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게 느껴지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건 좀 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게 가장 제일 영화에 집중하기 좋은 건 맞습니다만 뭐 환경이 그쵸 영화를 점점 영화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제 드래곤 길드라기 같은 볼거리가 화려한 작품들은 꼭 무조건 영화관에서 보게 만들더라. 그래서 좋았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게 체험형 영화여서 보면 유치하고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근데 재밌거리가 충분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험형 영화라고 해서 서사가 구려버리면은 그 체험형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멋진 장면들이 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딱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액션씬이 막 좋고 막 볼거리가 막 화려해도 이야기가 너무 뒤죽박죽이면 사실 보다가 집중력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 체험 장면에 감동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서사도 잘 버무려져야 된다. 물론 서사가 좀 단순하고 뻔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러니까 영화가 주는 재미 중에 어떤 체험적인 영화는 서사의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캐릭터가 주는 재미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드래곤 길들에게 서사 저 좋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뻔하죠. 뭐 청소년이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보면은 뭐 뻔한 얘기지만은 되게 잘 쌓여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히컵이 투스리스와 관계를 좁혀가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좁혀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편견과 싸워가는 과정 이렇게 나오는데 겹쳐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어떤 단계 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이런 서사가 잘 쌓였기 때문에 이제 히컵과 투스리스의 모험이 더 이렇게 간절하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볼거리로서 좋은 영화뿐만 아니라 이게 성장과 부모와의 관계와 뭐 어떤 세상의 편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어린아이가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어린아이 청소년이 부모랑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길들이기랑 두려움이라는 키워드예요. 근데 길들이기 과정에 훨씬 꼼꼼하다. 그러니까 길들이기 과정에 상당히 꼼꼼하게 집어넣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히컵과 투스리스가 친해지고 나서 그 히컵이 드래곤에 접근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하룻밤 사이에 친구들이 이제 그 잡혀있던 드래곤들과 친구가 되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아니 히컵이랑 투스리스랑 친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무리 비법을 안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빼고는 아주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히컵과 투스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들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면서 탐구하면서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제 접촉하게 되고 이제 의사를 교환하게 되고 올라타게 되고 이런 식의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아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왜냐하면 히컵처럼 힘없고 약한 소년이
정말 이 강력한 드래곤과 가까워지긴다는 것에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설명이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인상적인 소재였던 게 왼쪽 꼬리 날개죠. 그러니까 투스리스가 날지 못하고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왼쪽 꼬리 날개에 손상이 있어서 비행할 때 이제 방향을 못 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비행을 못하니까 계속 먹을 거를 없게 된 상태인데, 이제 히컵이 대신 먹이를 구해다 주고 왼쪽 꼬리 날개를 부상해서 부상은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날개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투스리스가 히컵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또 목숨을 살려주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놨고, 또 왼쪽 꼬리 날개라는 그 상징이 아주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크고 날개가 큰 드래곤이라도 그 중요한 부분이 없으면 날지 못한다. 아주 이제 치명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되게 치명적인 부분을 히컵이 채워주는데,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히컵도 투스리스처럼 그 낙하를 하면서 이제 왼쪽 왼쪽 종아리 밑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히컵과 투스리스의 관계를 더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그런 관계의 소재로 또 이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또 이게 연결이 잘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왼쪽 꼬리 날개와 히컵의 왼쪽 다리, 이거를 이제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아주 단단한 결속을 만들어냈다라는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론이 나서 이 히컵과 투스리스의 관계성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부분, 그걸 천천히 영화 내내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이기 과정에 아주 좀 이렇게 그냥 길들이기 성공하고 하늘 나는 거 보여줬으면 심심했을 텐데, 이런 촘촘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히컵과 투스리스의 비행이 감동을 선사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걸 이제 보면서 길들이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좀 어렵게 표현하면 가축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인류가 자연을 대해온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뭐 식물, 뭐 물리 법칙, 중력, 뭐 동물 특성,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바꿔내는 것이 인간이 자연을 조금씩 지배하는 과정으로 온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를 이용해서 그걸 농경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철 같은 게 단단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를 재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강력함, 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건축물, 뭐 물건을 만드는 데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아가서 이걸 기계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중력을 이용해서 뭐 수력 발전하고 뭐 방식이야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연의 모든 특성을 이해하고 그걸 가공해서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에 있는 거고, 그 결과물들이죠. 그 결과물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서 이제 인류가 자연을 조금씩 길들였던 과정, 가축화였던 과정을 그 본질을 보여주는 영화였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컵이 투스리스를 길들이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되게 무서운 존재지만 호기심을 갖고 천천히 간격을 좁혀가잖아요. 처음에는 다가가지도 않고 멀리서 관찰을 하죠. 저 애는 어떤 애의 특성이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맨 처음에 관찰하고 특성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마냥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존재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을 파악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드래곤이라는 존재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씩 이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어가는 형태를 또 보여주고, 또 두려움이 투스리스와의 관계에서 친밀함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이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그 다른 방법에 익숙해져서 숙련화가 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만약에 추격한다면 이 과정으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삶에서도 보면은 이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사는데 그 자신이 가장 잘할 것 같은 재능과 그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자신만의 기술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습하고 숙련시켜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류가 매일매일 해내고 있는 일의 과정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에 통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래곤을 길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드래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드래곤은 과학 기술이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맹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피지컬을 보면 일단 크기 자체도 인류가 그 사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뭐 맹수라고 하면 뭐 사자, 호랑이 이 정도 될 텐데 사자, 호랑이보다 크고 그다음에 사자, 호랑이의 크기와 근력에 약간 날개를 달아놓은 듯한 그러니까 심지어 나보다 빨리 나에 대해서 접근하고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고 만나면 그냥 죽는 그런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는 걸 갖고 있고 거를 그리고 있는 게 드래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또 브레스라는 불꽃을 내뿜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인류가 다룰 수 없는 큰 폭발적인 힘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 원거리 공격도 되는 거죠. 근거리 공격에서도 지는데 그렇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도리가 없는 그런 개체를 상상하면 드래곤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비행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땅에서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 땅을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계적인 도움, 기술적인 도움을 위해서 건물을 쌓아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계를 또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거나 요 정도지. 그냥 사실은 근데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당연해 보여서 그렇지. 그거는 그냥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바로 뭐 어떻게 막 하늘을 날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늘을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는 건 그냥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하늘을 올라가고 싶어 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날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면서도 또 떨어지면은 바로 죽는다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조절해서 적당히 날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카루스가 너무 높이 날아서 그 뭐 날개에 붙은 악효가 녹아서 떨어져 죽는 건데 그러니까 욕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죠. 어쨌든 어떤 비행 능력에 대한 어떤 욕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또 드래곤에게 또 붙여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자연에 대한 비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드래곤들은 사실 약간 무지성,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지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인간 수준의 지성에는 도달하지 못한 그냥 어떤 신체 능력이 미친 어떤 존재로 나오는데, 근데 또 다른 판타지를 보면은 막 이제 마법도 쓰고 뭐 인간으로 또 변하고 지적력도 좋고 막 이런 걸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반인 반신 신까지나 신으로 보거나 혹은 신과 인간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캐릭터 아닐까? 캐릭터란다. 존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쨌든 그래서 드래곤을 길들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거대한 자연을 길들여 왔던 인류의 역사를 이제 축약 혹은 비유 이렇게 하면 드래곤 길들이기가 되는 거 아닐까 뭐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한편 여기서 이제 반면에 히컵과 투스리스는 친구가 맞냐? 친구 아닌 것
없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투스리스는 사실 이제 지성이 히컵보다는 못한 존재 정도. 그러나 다른 드래곤들보다는 좀 사납지 않아서 히컵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투스리스가 히컵의 의도대로 따라가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해도 히컵을 구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막 위험한 비행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랄까, 물론 히컵이 투스리스를 위해서 많은 걸 해냈고 히컵 투스리스는 살려냈기 때문에 뭐 그건 어느 정도 뭐 보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관계를 지켜봤을 때 신뢰관계, 히컵과 투스리스는 강한 신뢰관계에 있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보다는 히컵이 원하는 대로 투스리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결과적으로 히컵과 투스리스의 관계는 다른 어떤 가축들과 같이 말, 소 뭐 이런 것처럼 가축화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길들이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 드래곤 길들이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히컵과 투스리스의 친해지는 과정이 그만큼 이제 할 얘기가 많고 복잡한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친밀함으로 바꿔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히컵과 투스리스의 관계가 특별한 건데, 히컵 빼고는 사실 보면 드래곤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멸해야 하는 존재로 바이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드래곤이 자신들보다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길들이기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싸워서 이기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어차피 제 신체적인 능력이 드래곤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뭐 히컵의 엄마도 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이 생각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게 이제 아버지인 거죠. 히컵의 아버지. 그러니까 잘 싸우는 전사이고 부족장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드래곤과는 무조건 싸움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가장 정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히컵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렵게 된 거죠. 근데 히컵은 반대로 드래곤과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드래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히컵은 겁나 진보적인데 아버지는 전혀 보수적이야.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히컵 사이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살아온 어떤 부모 세대가 살아온 환경, 경험에서 최고의 답안지라고 느끼는 삶의 방식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교육열이 높은 거겠죠. 근데 히컵도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나의 생각은 이런 드래곤과 싸우는 것보다는 친구가 되는 게 훨씬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밀로 하고, 그죠?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히컵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너는 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부담을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본인 생각을 따라가서 성공해낸 캐릭터가 되는 거죠. 물론 히컵도 되게 머리가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제시한 방법을 열심히 따라서 훈련했으면 아버지처럼 키 크고 힘 좋고 막 그런 식의 전사는 아니었더라도 어떤 전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뭐 기계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만들어내긴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최정점에 있는 어떤 드래곤과 싸우자는 그 사상 안에서 자기 밥값은 최소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재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히컵은 그 후보자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랑 재능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제시한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도 히컵이 최고의 부족장으로 남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세대 갈등이 참 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히컵의 생각이 상당히 진보적이었고 결과는 그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게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아버지가 제시한 방법이 결국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사랑에 깔린 거죠. 근데 그 사랑 덕분에 아이가 자라나는 건 맞기 때문에, 그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또 분명 다를 것이고, 보온 세대와 살았던 세상과 또 아이가 결국엔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은 또 아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세상을 깨고 나아가야 이제 세상의 변화에 또 맞춰진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래야지 또 안정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여서 분명히 세대 갈등은 또 필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과 갈등 없이 자라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 드래곤이겠죠.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친해질 것이냐, 대화를 선택할 것이냐 늘 물어보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격을 선택하는 심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자신들보다 세다고 느끼는데, 그 세다고 느끼는 그 대상이 나한테 공격을 할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에 대한 파악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이냐만 보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의 대상인 드래곤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내가 이용할 방법은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그냥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난 죽을 것이다, 요 생각만 했기 때문에 드래곤을 이용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만 하다가 당하기만 하는 것들이 이제 그간 히컵 세대 이전 세대의 바이킹이 드래곤에게 당해왔던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히컵이 그간 어른들에게 배운 편견대로 막 죽이려고 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지만 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 아닙니까? 투스리스와 물론 이제 그 확률상 히컵이 만약에 투스리스가 위협이 될 거라는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몸 동작을 실수로 해버렸다거나, 아니면 히컵이 너무 신난 나머지 다가가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했다거나 그랬으면 히컵이 죽었을 수 있죠. 하지만 언젠간 다른 아이가 히컵처럼 드래곤과 친구가 되긴 할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 계속 지나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뭔가 계속 지식과 정보는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또 히컵처럼 새로운 생각을 하는 젊은 친구들은 계속 나오니까 히컵이 달성한 그 지점이 히컵이 달성하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가 달성을 하긴 할 거다. 언젠간 인류와 드래곤은 친구가 되긴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변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할지, 언제 변할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를 뿐이지, 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고 변화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재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미래로 향하는 속도를 각자 판단하는 거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모두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존재, 혹은 제일 중요한 시간의 관점에서 가장 두려운 건 미래겠죠. 근데 미래가 두렵다고 하더라도 변해야 된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잘 변할까, 시행착오로 죽여볼까를 고민해야지, 미래는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은 없구나를 이제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트는 드래곤 길들이기 참 재밌는 영화고 저는 근데 이 정도 서사면은 그냥 일반관에서 봐도 재밌게 보실 거란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시간과 여력이 가능하시다면 용산에서 보시는 걸 추천을 꼭. 용산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컨디션이 매우 좋은 영화관에서 돈 좀 더 주고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